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방에 들어오면 대화가 뚝 끊기고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우리는 그것을 눈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눈치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뜻, 그 이상입니다.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언어가 완벽해도 이 눈치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한국을 100%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한국인은 눈치 없는 사람을 경계할까요? 그리고 이 미묘한 감각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한국인의 영혼을 읽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보이지 않는 문법, 눈치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서 눈치를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는 능력. 즉, 바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어에는 분위기를 파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뜻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 분위기가 대화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할 때가 많은데요. 내가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컨디션을 살피면서 대화하는 것, 그것을 눈치를 보다 혹은 분위기를 파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어 대화의 특징 중 하나로 주어의 생략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나눌 때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도 대화가 통하는 이유는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눈치가 그 빈칸을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인 단어보다 그 단어가 놓인 상황과 비언어적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서구권의 언어가 명확한 단어로 사실을 전달하는 디지털이라면 한국어는 분위기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완성되는 아날로그에 가깝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대화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게 조율하는 합주와 같죠. 여기서 눈치는 지휘자의 손짓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손짓을 무시하고 자기 악기만 크게 연주한다면 그 팀의 조화는 깨지고 마니까요. 한국인이 눈치 없는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연결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혹은 공동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안 요소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눈치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 주파수를 맞추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치가 한국어 공부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괜찮아요는 상황에 따라 10가지가 넘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뻐서 하는 말인지, 거절의 미안함인지, 아니면 서운함의 표현인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눈치가 생기면 여러분은 단어 너머의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가 고픈지, 지금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지, 혹은 위로가 필요한지 등등 말하기도 전에 알아채는 것이죠. 바로 이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완벽한 문장보다 상대의 피곤함을 읽고 조용히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더 한국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문법은 머리로 배우지만 눈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법을 익히는 순간 여러분의 한국어는 비로소 현지인의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치는 한국인만 가진 특별한 능력일까요? 전혀 아니죠. 눈치는 결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근육이며 외국인 학습자들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눈치를 훈련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정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물론 때때로 눈치는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피곤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등등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눈치를 보다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놓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고 살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많은 경우에 눈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눈치가 가진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에서 상대의 굳어진 미간을 보고 제안서를 즉석에서 수정하거나 슬픈 일을 겪은 친구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미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눈치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두텁게 쌓이고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얻게 됩니다. 내가 기쁠 때 친구가 눈치채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어깨를 다독여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치라는 섬세한 감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눈치는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한국인의 강력한 의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치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인이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배려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치는 단순히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옆의 사람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잠시 나의 목소리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친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친구의 진심을 눈치채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